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그 유튜브 동영상 추천 시간인데요. 요 10만 불 해외 자산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추천 유튜브 동영상은 따로 있고 또 안내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한 2분짜리인데 한번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그 안내 동영상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그 제가 설명을 드린 또 본 동영상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얘기인데 이 해외 자산 신고가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자꾸 뭐 벌과금 얘기만 해서 좀 뭐한데 요것도 이제 그 벌과금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때 신고를 안 하시면 또 벌과금을 또 부과받을 수가 있고 또 거꾸로 CRA 쪽에서 알고 이제 그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그때는 또 벌과금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그런 상황 이제 주의하셔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제 그 홈페이지 와 보면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탐색창이 있거든요. 여기다 해외 자산 신고라고 치면은 요게 떠요. 요게 뭐냐면은 그 제가 해외 자산 그 10만 불 초과 해외 자산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10만 불 초과에 대한 뭐 해외 자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게 이제 그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그 하나리라고 하시는 분이 4달 전에 올리신 건데 그 캐나다 입국 시점의 시장 가치를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문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의 경우에 나중에 그 캐나다 거주자가 되신 이후에 팔게 되시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고 팔았으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 그거를 원래 캐나다 세금 신고 시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처음 이민 오시는 분은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 취득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이 아니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시점의 시장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그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면은 그 차액이 양도하고 취득가액,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아니라 중간에 그 입국하셨을 때의 차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양도 차익이 그 한국에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입국 시점에 그 시장 가치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런 이제 질문 사항이거든요. 근데 뭐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 페어 마켓 밸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이 될 거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 본인께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실거래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종이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온라인 형태로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께서 거주하시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뭐 유사한 뭐 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어떤 금액이 나온 게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뭐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근 부동산에서 뭐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뭐 확인서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좀 금액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감정 평가를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 평가는 물론 이제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그 시점에 감정 평가를 받으면 그거를 다 그 당시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해 놓으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입국 시점의 시장 가치는 요런 식으로 관련 정보를 본인께서 미리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요거 이제 그 세무조사 나올 때는 상당한 이민을 하시고 상당히 나중에 이런 리뷰나 세무조사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준비하려면 요즘 황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저거 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계는데 그 주식이 그냥 만약에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그 가치가 변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은 캐나다 세금 계산 시 이 한국에서 낸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린 걸 보면은 주식의 변동한 경우에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미실현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분이 안 되고 시가만 변동됐다고 해서 그것을 뭐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는 하진 않아요. 다만 그 주식의 시가가 10만 불이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서 해외 자산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주식이 변동됐다고 해서 그 소득이 더 증가한 건 아니고 처분을 하면 비로소 그때 가서 실현이 돼서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 손실이고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 차익, 양도 차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게 있다면 납부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Foreign Tax Credit 이것을 적용해서 캐나다 세금에서 이 한국 세금만큼 차감하고 차감 이후의 금액을 이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집을 전세로 주고 왔는데 그 전세 주고 온 집도 그 해외 자산 신고 대상이 되느냐인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라는 건 타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 해외 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러 어떤 분들은 뭐 전세를 주고 왔어도 뭐 거기서 발생하는 뭐 월세 소득도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나중에 개인용으로 썼다고 해서 신고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본인께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이 사용한다면 그거는 거주지 목적의 주택이 될 수 있지만 전세를 줬다면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간주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세는 한국에서만 있는 유일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캐나다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엔 전세를 주고 왔으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해외 자산 신고 대상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